다질련 차를 말하다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리적 소비 3회를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1988년 네덜란드 공정무역단체 막스 하벨르가 탄생했습니다. (1988년) 네덜란드에서는 제3국의 커피 제품 거래를 위한 공정한 수준의 거래 금액을 정하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한 커피에 한해서만 구별할 수 있는 라벨을 붙여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벨의 이름은 막스 하벨르라 했는데요. 그 이름은 당시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던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 소설의 원작자의 필명은 물타툴리라 했는데요. 물타툴리는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서 18살에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식민정부의 관료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식민지 정책에 대한 부당함이나 정부 관료들의 현지인 착취 등에 관해서 여러 방편으로 본국에 알리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압력으로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죠. 실망한 그는 관직에서 사직하고 유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 자신의 식민지 경험을 토대로 자전적 소설 막스 하벨러를 집필한 것입니다. 작가는 생전에 불온한 사상가로 여겨져서 조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 독일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 막스 하벨러도 당시에는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서 네덜란드에서는 출판 금지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식민지의 노동 착취 실정을 잘 설명한 문학작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널리 읽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공정무역 커피 라벨로 왜 이 명칭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죠? 이후에 1997년 독일 본에서 페어트레이드 레이블링 오가니제이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은 공정무역 제품들이 인증라벨을 붙이고 유통되면서 공정무역 성격을 담은 제품의 소비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아이디어는 막스 하벨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플로는 현재 페어트레이드 인터내셔널로 개명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을 설명할 때 유독 커피 산업에 대해 많은 예를 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유통량을 기록하는 품목은 석유이고 그 다음 유통량 2위는 커피가 차지합니다. 교역 규모가 크다 보니 세계인의 관심도 큰 것이죠. 그런데 세계 커피 농부의 70%는 영세한 농민이고 코코아 농부의 90%도 영세한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는 여기에 비하면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도 많이 운영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 영세 농민들 대다수가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죠. 먹을 식량은 늘 부족한데 농사짓는 작물은 식량도 되지 못하는 커피다 보니 팔아서 현금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갈 식량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커피는 농산물이다 보니 기후변화나 온도변화에 따라서 생산량 또한 들쑥날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커피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 1990년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브라질 커피 나무들이 냉해를 입게 되면서 수확량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1파운드당 커피 최고가는 3달러 5센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커피 생산국으로서 베트남은 그다지 눈에 띄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브라질에 대한 국제 상황을 포착하고는 세계은행에서 상당한 개발 자금을 융자받아서 커피 생산 늘리기에 주력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무려 1400%나 증가했고 2000년이 되자 커피 생산국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브라질도 냉해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인도, 우간다,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같은 다른 국가의 커피 생산량도 20% 증가했습니다. 2001년에 세계 커피 가격은 여기저기 넘치는 생산량으로 대폭락을 맞게 됩니다. 1파운드당 평균 41센트가 되었습니다. 영세한 커피 농부들은 갑작스런 수익 악화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ICO 자료에 의하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년 커피 가격은 파운드당 2달러 30센트 정도였고 2016년 커피의 국제 시세는 1달러 20센트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가격 등락폭이 얼마나 심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동폭은 영세 농부들이 견디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질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